테슬라, 멕시코 기가팩토리 조만간 공사 들어갈 듯.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3과 독일 베를린 인근의 기가팩토리 4이어 테슬라의 세 번째 해외 공장이 될 멕시코의 기가팩토리 6이 조만간 착공될 예정이라고 테슬라라티가 보도했다.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기가팩토리 6이 들어설 예정인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레온주의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측으로부터 곧 기가팩토리 건축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자택으로 테슬라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아 주지사는 우리도 처리수 공급과 고속도로 신설 등 기가팩토리와 관련한 기반 시설을 갖추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라티는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6 관련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지난달 누에보레온주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독일의 기가팩토리사와 마찬가지로 공장 신축과 관련 절차를 무사히 거치고 나면 조만간 신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기트럭의 니콜라, 주가 강세. 투자자 우려 일부 해소. 전기트럭 전문 제조업체인 니콜라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니콜라가 캐나다에도 진출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니콜라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회사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수소 연료 전지 전기 트럭을 출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경영자 스티브 거스키는 최근 트럭 화재가 이슈가 됨에 따라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 200대 이상을 리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적절한 부품 조달을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다면서 출시 전에 철저한 검증 테스트를 거쳐 모든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니콜라 경영진의 발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니콜라 주가는 최근 무려 32%나 상승했다.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따른 파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됐다. 니콜라가 이날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ITD 인더스트리스와 협력해 클래스 8 트럭의 판매 및 서비스의 딜러 네트워크를 캐나다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스위스 국립은행 애플 GM 팔고 리비안 루시드 샀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이 리비안과 루시드 주식을 추가 매입한 반면 애플과 GM 주식 비중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위스 국립은행은 올해 2분기 리비안 주식 110만 주를 매입해 총 23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리비안 주가는 지난해 82% 폭락한 이후 올 상반기에도 10% 하락을 겪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호실적을 기록하자 스위스 국립은행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리비안은 올해 2분기 12,640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는 1분기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장 전망치인 1만 1,000대도 상회해 리비안 주가도 7월 이후 현재까지 40%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루시드 주식도 150만 주 늘려 총 320만 주로 보유량을 확대했다. 다만 루시드 주가는 7월 이후 약 15% 하락했다. 반면 스위스 국립은행은 GM 주식 60만 주를 매각해 500만 주로 보유량을 줄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 최대 노조인 전미자동차 노조와 빅3 완성차 업체 사이 임금 협상이 기한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된 아이브스는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노조가 없는 리비안이나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 비해 빅3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애플 주식도 600만 주 줄여 총 5,700만 주로 보유량을 낮췄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15를 공개했지만 중국이 공공부문 아이폰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있고 화웨이의 5G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60 프로와 경쟁도 심화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스위스 국립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으로 역대 최악인 1,320억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 바이두, 미국 퀄컴 메타버스 같이 만든다. 중국 검색 포털 바이두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메타버스부터 인공지능에 이르는 차세대 기술 방면에서 포괄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퀄컴 중국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바이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XR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서 양사는 XR 기술, 생성형 AI, 가상인간,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산업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차세대 메타버스 인프라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두의 메타버스 플랫폼 실황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 XR 개발자 플랫폼과 이를 지원하는 XR 기술을 채용한다. 또 자체 가상공간, 클라우드, AI 기술 및 플랫폼 등 기술을 이용해 퀄컴 중국과 여행, 교육, 스포츠 등 산업에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상업적 솔루션을 모색한다. 퀄컴 중국은 사용자들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체험을 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경영 방식, 새로운 모델,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두는 앞서 2021년 12월 27일 AI 개발자 대회에서 메타버스 상품 실황을 발표하고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가상 형상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 물리적 세계와 평행화된 몰입형 가상 공간을 지향한다. 바이두가 2020년 12월 정식으로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착수해 개발하는 결과물로서 코로나19 기간 대면 회의가 어려운 시기에 대안이 되기도 했다. 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무역 전쟁 촉발되나?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전기차 가격을 낮게 유지함에 따라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며 이를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 세계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됐고 이는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EU의 조사 대상에는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 르노, BMW 등 유럽 전기차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기간은 9에서 13개월이며 불공정 행위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선 현재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EU의 조치가 업계의 불만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EU 집행위 자체의 문제 제기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비아디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2.75% 떨어졌고 니오와 샤오펑은 뉴욕 증시에서 2%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FT는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유럽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EU의 자동차 산업은 1,3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럽 경제의 7%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EU 무역 담당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가 3년 만에 유럽 시장 점유율 8%로 끌어올렸고 2년 안에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 9개국에 전기차 약 35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 5년 동안 EU의 중국 자동차 수입은 4배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가 하려는 조사는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로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맞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